2005년 약 3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해 20년 이상 단 한 해도 손실을 기록하지 않고 승률을 유지한 개인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개인 트레이더 테스타. 왜 그는 살아남았고 어떤 철학으로 시장을 대했을까요? 테스타의 단타 매매 비법을 첫째, 리스크 관리, 둘째, 초단기 스캘핑으로부터 단기와 중기 매매를 병행하는 스타일로 변화, 셋째, 구체적인 매매법과 적용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문자가 주의할 점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살아있는 전설이라 부르는 테스타 역시 처음부터 고수였을 리가 없고 처음부터 지금의 매매 전략을 갖추었을 리가 없죠. 오늘은 그의 매매 전략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의 전략도 함께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스스로 학습하도록 작성한 테스타의 트레이딩 자습서를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 참조하여 신청하시면 제공해 드릴게요. 테스타의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배경도 거대한 자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2005년 증권 계좌에 300만 엔을 넣고 직접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처음 선택한 전략은 스캘핑과 데이 트레이딩, 즉 하루 안에 매매를 마무리하는 초단기 전략이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손실을 피하고 살아남자. 초반엔 수익보다도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잘못된 포지션이라 느껴지면 즉시 청산했고 이번엔 괜찮겠지라는 감정이 들어오면 손을 멈췄습니다. 트레이딩 하다 보면 가끔 차트가 우릴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손을 멈추며 나를 통제하는 시기였다 말합니다. 結局なんか諦めが肝心というか、何でもそうなんですけど、嫌なこと起こった時とか、なんか諦めきれない、悔しいとかそういう気持ちがあるから、多分次の日もその次の日も悩んじゃったりすると思うんですけど、僕とかもう本当すぐ諦めるんですね。しょうがないって思えるかどうか、しょうがないって思ったら、しょうがないって思って諦めたら次の道が開けると思うんですよ。だから株の世界でもそうなんですけど、僕すぐ諦めるんで、ダメだったら諦める。なので損切りが早くなって塩漬けもしないんですけど。 테스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언제든 내 생각을 부정할 수 있다. 그러니 틀렸을 땐 빠르게 인정해야 한다. 테스타의 첫 3년은 수익보다도 시장과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차트를 열고 차트의 움직임과 거래량의 변화를 메모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데이터가 나중에 감각이라는 무기가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차트의 지표가 주는 신호보다 감각이 주는 신호의 속도가 보다 빨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테스타의 매매에는 항상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그는 종목을 매수하기 전 반드시 세 가지를 적습니다. 왜 이 종목을 매매하는가? 어떤 상황이면 매도할 것인가? 이 시나리오가 무효화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사라졌다면 보유할 이유도 없다. 즉, 차트가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처음 매수 버튼을 누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가를 끊임없이 확인한 겁니다. 만약 시장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그는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즉시 손절합니다. 시나리오가 틀렸다면 즉시 매도한다. 이 흔하디 흔한 한 문장이 그를 20년간 지켜준 생존 규칙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어렵죠. 특히나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잘 들어갔다면 끊임없이 추세가 터지며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시나리오가 아닌 탐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분명히 좋은 익절 자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갈 거야 라는 악마의 목소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결국 탈출할 자리를 놓치고 맙니다. 특히 손절은 그에게 있어 패배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위한 리셋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합니다.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음 매매도 망친다. 그가 시장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예측력이 아니라 틀렸을 때 빠르게 인정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한 가지 매매법에 집착합니다. 하나만 잘해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테스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방법만 고집하면 결국 시장에 당한다.
그는 시장 상황에 따라 100가지 이상의 전략을 준비해 둡니다. デートレでその日の相場がより天かより底かの想定は主に何で判断しますか？想定もしてないですか？いや、しますよ。全然。デートレは特にしますね。より天かより底かっていうより、例えば連続でストップ安してるとか連続でストップ高してるとかは、もう今日は寄ったら下がるのかなとか寄ったら上がるのかなとかっていう想定はしてますけど、はい、でトレンドは意識はもちろんしてますけども、トレンド中に上昇トレンド中に空売りもありますし、逆の下落トレンド中に買いもあるので、ただただ逆張りっていうことは全然あります。はい。 상승장에서는 추세 추종 전략을, 하락장에서는 역추세 매매 전략이나 스캘핑을, 횡보장에서는 박스권 매매를 사용하여 돌파를 기다립니다. 또 종목이나 자산군에 따라 차트의 형태가 다르고 분봉, 시간봉, 일봉마다 역시 다릅니다. 즉 시장을 바꾸려 하지 않고 시장에 맞게 자신을 바꾸는 것, 그게 테스타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양한 매매 전략을 습득해 왔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하죠. 제 채널에 보면 많은 매매 전략들을 소개해 왔고 앞으로도 검증된 매매법들을 계속 소개해 드릴 겁니다. 본인에게 부족한 매매법이 무언지를 계속 확인하고 제 영상들을 통해 하나하나 채워 나가신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트레이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테스타가 가장 강조하는 건 매일의 차트 관찰입니다. 그는 매일 서로 다른 자산군의 수십 종목의 차트를 분석하며 패턴을 눈으로 익힙니다. 지표를 활용하고 지표를 통한 매매 타점이 맞는지 확인하며 차트의 흐름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차트를 통해 시장 심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매일 차트를 보는 사람만이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이상하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그 말은 종목마다 차트의 정상적 흐름이 무언지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차트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시장의 감정, 공포, 탐욕이 녹아있는 심리 지도입니다. 이 꾸준한 훈련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무기이자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는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결은 단 하나, 시장에 맞춰 변화하는 유연성입니다. 상승장에서는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늘려가고 불확실할 때는 방어적으로 전환합니다. 그는 시장에 맞추지 못하면 시장이 나를 짓밟아 버린다고 단언했습니다. 핵심은 추세를 어떻게 알아차리냐 이거예요. 그는 이동평균을 쓰는 트레이더입니다. 거래량도 보긴 하지만 거래량은 종목마다 기간과 추세의 성격에 따라 달리 흐르기 때문에 익숙한 형태의 거래량인지 참고용으로만 확인할 뿐 매매의 핵심은 이동평균을 쓴다고 합니다. 타점을 잡고 포지션에 들어갈 때 핵심은 포지션 규모를 정하는 것이죠. 이는 트레이딩 전략에 관한 것인데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루지 못한 내용은 모두 트레이딩 비법서에 담아두었습니다. 100억 트레이더들의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아보길 원하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다시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그의 매매법은 단순합니다. 지금부터는 차트 켜시고 함께 따라해보세요. 현재 LIG 넥스원 종목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는 이동평균 3개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차트 분석 방법을 선호하는데요. 파란색은 아주 짧은 길이값 5를 사용하고 주황색은 중간 길이값으로 25를 씁니다. 그리고 가장 긴 검정색은 75 길이값입니다. 이동평균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추세 확인, 타점 확인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안에서 이동평균을 다룬 이 영상과 이 영상으로 추가적인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테스타님이 사용하고 있는 타점 기준에 대한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차트 서비스는 트레이딩 뷰인데요. 아직 무료 계정이신 분들은 이렇게 지표 3개를 차트에 적용하려고 하면 유료로 전환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이동평균 3개는 삭제하겠습니다. 상단의 지표 클릭한 다음 검색창에 트리플 SMA라고 영어로 검색합니다. 그럼 맨 위에 있는 이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눌러보면 지표 하나로 이동평균 3개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어요. 지표의 설정에 들어가서 이동평균 색상을 좋아하는 색으로 바꾸면 되고 인풋에서 길이값을 다시 5, 25, 75로 변경합니다.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죠.
먼저 현재 가격이 어떤 추세를 만들고 있는지를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검정색 선이 이동하고 있는 방향은 우상향이죠.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 다음 주황색 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란색 선은 마찬가지로 상승이긴 하지만 얘는 추세를 보기 위한 용도가 아니에요. 초단기 5이동평균의 용도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처럼 장기 이동평균이 밑에, 중기가 그 다음, 단기 이동평균이 가장 위에 있는 이 형태를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정배열은 지금처럼 상승장의 특징이에요. 그럼 정배열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역배열도 있겠죠. 검정색 장기 이동평균의 방향이 우하향 하락하는 중입니다. 주황색 역시 방향이 하락이죠. 그 밑에 파란색이 이동하고 있네요. 이것이 하락장의 특징인 역배열입니다. 주식 차트이기 때문에 캔들 색깔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빨간색을 양봉으로 바꿨습니다. 미국 등 해외 상품들과 코인은 모두 빨간색이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에요. 다시 살펴보면 현재 장기 이동평균은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다 말고 크게 하락했네요. 그러면서 이동평균과의 꼬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에 있는 이 자리를 살펴보면 검정색 이동평균은 여전히 상승 중이죠. 하지만 중기 이동평균이 75 이동평균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일단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봤더니 이제는 중기 이동평균이 장기 이동평균 위로 올라왔네요. 정배열이 완성되었네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가격이 단기 이동평균을 위로 돌파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아래쪽에서 중장기 이동평균이 모두 바닥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을 우상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 조건은 신뢰도가 좋습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양봉이 나오면서 이동평균 위로 올라오게 되었죠.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요. 그리고 중급자분들께 제가 좋은 팁을 하나 드리면 먼저 앞선 단계에서 이미 검정색 장기 이동평균의 우상향을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갭 상승까지 나오며 위에 이렇게 긴 꼬리가 나왔죠. 이건 양봉이든 음봉이든 큰 상관이 없어요. 지금과 같은 거대한 상승장에 이렇듯 큰 윗꼬리가 나오면 꼬리의 끝 이 자리를 목표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꼭지점에 옆으로 긴 선을 하나 그려주고 지금 매수의 목표로 잡는 겁니다. 손절 기준은 아주 간명합니다. 이 자리예요. 내가 들어간 캔들의 최저점. 물론 지금 자리로부터 가격이 하락하여 중간 이동평균이나 장기 이동평균에 지지가 나오고 다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큽니다. 주황선 지지까지 마이너스 7%이고 검정색 선 지지까지는 마이너스 10%가 넘습니다. 손실이 너무 커요. 따라서 진입한 캔들 저점으로 손절 잡는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후 가격 변동에 따라 포지션을 운영해 나가는데 지금 이 자리 목표가에 도착했죠. 여기서 익절해주면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 지금과 같이 목표가를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여기가 청산하는 자리입니다. 청산 조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중기 이동평균을 음봉이 나오면서 몸통 돌파했을 때 이때가 1번이고 두 번째 기준 여기에서 파란색 5 이동평균을 사용합니다. 지금처럼 중기 이동평균을 하락 돌파하게 되면 이때의 음봉 보고 이 자리에서 청산시키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검정색 이동평균은 계속해서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요. 이후 가격 변동을 지켜보다가 이제 눈에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동평균이 꼬이고 여기서 한 번 더 꼬였죠. 그러면서 가장 밑에 장기 이동평균, 중간 이동평균, 단기 이동평균, 상승을 가리키는 정배열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죠. 그럼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때의 꼭지점 이것이 지금은 한 칸 더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의 꼭지점 이걸 목표가로 잡으면 됩니다. 손절은 마찬가지로 지금 진입한 자리의 최저점 여기입니다. 이후 가격 변동에 따라 운영해 나가시면 되겠고 여기서 바로 익절해 줍니다. 그럼 기본적인 개념은 살펴보았으니 그의 스케일핑 타점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하락하던 장기 이동평균이 다시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구간을 살펴보면 파란색, 주황색, 검정색, 정배열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타점을 잡으려고 준비 중인데 그런데 바로 앞단에 봤더니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도 파란색, 주황색, 검정색입니다. 더 앞에 여기서도 파란색, 주황색, 검정색, 정배열이네요. 정배열이 나왔지만 얼마 못 가 가격이 하락하며 이동평균들은 계속해서 꼬이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이 중요한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요. 차트를 지금 단계에서 줄여봅니다. 계속 줄여봅니다. 그럼 더 큰 규모에서의 가격 움직임이 보이죠. 큰 하락,
그리고 여기가 저점인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가격이 위아래 진폭을 만들다가 현재에 도달했습니다. 테스타님은 앞서 살펴본 대로 100가지 이상의 매매 기준을 잡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방금 살펴본 3중 이동평균과 함께 매물과 저항의 돌파입니다. 지금 구간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모두 저항이 나왔던 가격이 바로 이 선이죠. 여기를 돌파하려고 시도했으나 가짜 돌파로 인한 가격 하락, 한 번 더 시도했으나 더욱더 가파른 하락이었어요. 그래서 돌파의 기준선을 현재 이 자리가 아니라 직전에 고점이 있었던 몸통의 고점입니다. 이 자리로 옮겨주겠습니다. 여기죠. 어차피 이 선을 상승 돌파하지 못하면 가격의 상승은 불가능입니다. 따라서 이 선 밑에 있는 현재 이런 구간은 구경하시면 돼요.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니 몸통으로 뚫었죠. 테스타님이 거래량을 참고로만 본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는 듯한 작은 움직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어차피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오면 거래량은 터지기 마련입니다.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고 손절은 캔들 저점 이 자리로 설정해 줍니다. 테스타님은 본래 초단기 스캘핑을 위주로 하는 트레이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때 이후 갭 상승이죠. 여기서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만큼까지 올렸다가 연이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초기 테스타님의 스캘핑 스타일에서는 익절 자리가 여기입니다. 앞서 이런 말씀 드렸죠. 차트를 보다 보면 정상적인 흐름과 비정상적인 흐름이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정확히 이 자리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캔들 큰 거 하나 이것만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가에서 출발하여 상승했죠. 그 다음은 가격의 저점까지 쭉 하락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가 여기까지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이 캔들이 마감된 거예요. 테스타님이 설명하시기로 이런 비정상적인 움직임, 특히 갭 상승까지 나왔을 때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 상승 신호라고 가정하려면 이 시초가에서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다 말고 이 선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청산시킨다는 겁니다. 이 스캘핑 스타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시다가 최근 들어서는 매매 전략을 조금 바꿨다고 해요. 현재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정배열이 유지되고 있고 장기 이동 평균은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매수에 들어간 다음 멀지 않은 시간 동안 이런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 내 손절 라인을 깨지 않는 한 그냥 포지션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에 맞게 포지션을 잘 운영해 나가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조건에 맞게 청산 자리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보유 물량을 모두 던져버립니다. 그럼 처음 진입한 자리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매수했던 이 자리로부터 익절했던 이 자리까지 소요 시간이 총 22시간 18분인데요. 단타 스캘핑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걸렸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이 자리에서 스캘핑을 하는 조건과 이렇게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가는 두 가지 매매 전략을 한 포지션 내에서 동시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계속된 누적 수익으로 자금이 커지자 초단기 스캘핑 매매로는 체결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대세 흐름에 나의 포지션을 올려놓는 것이 스캘핑의 핵심인데 자신의 포지션이 그 흐름을 해칠 수 있을 만큼 커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본래 두 가지 스타일을 엄격히 분할 운영했다가 이제는 단기와 중기 매매를 병행하는 운영을 자주 쓴다고 합니다. 자금이 클수록 속도보다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네요. 테스타는 지금도 여전히 본인의 매매법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있고 관련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트레이딩은 체력과 성격의 싸움이다. 즉 자신의 성격과 리듬에 맞는 매매법을 계속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침형 트레이더인지 밤과 새벽형 트레이더인지 또 스캘핑, 스윙, 중장기 트레이딩 등 정답은 없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매매를 해야 마음이 편하고 잘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맞는 방식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테스타는 특별히 입문자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는데요. 소액으로 직접 경험하라. 데모로는 감정을 배울 수 없다. 실제 돈이 걸려야 진짜 리스크 감각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반드시 심리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매매 전략을 구축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살펴본 차트 분석 기법과 매매 타점 기준을 연습하며 관심 종목의 차트에서 최소한 최근 1년 기간을 백테스트합니다. 백테스트는 실제 돈을 베팅했다고 가정하여 모두 기록합니다.
어떤 기법이든 과거에 잘 맞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맞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승률과 수익률이 확인되고 그것이 시도해 볼 만하다고 판단되면 이제부터 소액으로 매매를 시작합니다. 매매 자금은 생활 자금과 완전히 분리하세요. 계좌는 나눠서 관리해야 합니다. 소액 매매를 시작하고 앞으로 최소 1개월 동안은 계속 테스트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백테스트와 실전 테스트 결과를 비교하고 스스로 피드백을 해가며 매매합니다. 매매는 예측이 아니라 확률 게임이다. 훌륭한 말이죠. 한 번의 수익보다 중요한 건 100번 했을 때 남는 구조입니다. 통계치를 잡아야 해요. 이길 확률보다 잃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100번 했을 때 잃지 않는 구조라면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손실보다는 수익을 자연히 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폭락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폭락장은 두려움의 순간이지만 동시에 실력을 검증받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진짜 실력을 가진다. 하지만 그 버팀은 손절을 안 하고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닙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고 낙폭 과대 종목을 분할 매수하며 단기 반등 신호가 보일 때마다 냉정하게 대응합니다. 즉 하락장에서 스캘핑으로 반등 잡기와 함께 하락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 선물 숏타점 잡는 매매를 병행하는 것이죠. 이처럼 리스크를 통제하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버팀입니다. 물론 그도 경고합니다. 스캘핑은 고도의 집중력과 경험이 필요한 전략이에요. 과거의 성공 패턴이 지금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누가 보다 적절히 대응했는가가 전부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의 20년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리스크 관리, 그리고 유연성, 이 세 가지가 테스타의 매매를 정의합니다. 그는 매 거래마다 스스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의 시나리오가 여전히 유효한가? 내 리스크는 감당 가능한가? 시장 변화에 나는 적응하고 있는가? 그는 단 한 해도 손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번 이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수히 작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큰 손실을 막아낸 것이죠. 그의 계좌는 예언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은 바로 적응이었죠.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시장이 나를 없앤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것은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을 사는 이유는 땡땡이다. 땡땡이 깨지면 즉시 판다. 1회 최대 손실은 계좌의 몇 %다. 이 역시 테스타 자습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것을 매수 버튼 누를 때 꼭 적어보는 것입니다. 댓글에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감정을 이기게 만들고 결국 계좌를 지키게 만듭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그리고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스타가 남긴 가장 현실적인 교훈입니다.